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픽토그램을 실제로 제작해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픽토그램을 제작하기 전에 그 선생님이 준비한 재료들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도화지를 4장을 준비를 했어요. 자,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흰색 종이. 지금 저 크기는 똑같이 8절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이가 집에 없을 수 있어요. 그쵸? 집에 없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색종이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내용의 전달이 중요한 거지 종이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색종이를 이용해서 크기를 얼마든지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종이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 크기가 좀 작다라고 생각이 되면 집에 있는 종이로 배경을 만들어서 크기를 좀 더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필이 있습니다.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연필이 필요하고요. 오려낼 수 있는 칼,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기 위한 콤파스가 필요한데 콤파스 집에 없을 수 있죠. 그쵸? 없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콤파스가 있으면 좋은데 정확한 동그라미 그리기 위해서 있으면 좋은데 콤파스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깡통 뚜껑이거든요. 이렇게 도화지에 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 접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국그릇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콤파스가 없으면 이런 동그란 형태를 이용해서 충분히 정확한 원 모양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 종이를 오려내기 위한 가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태를 붙이기 위해서 풀이 있어야 됩니다. 풀 준비됐고요. 그리고 스케치를 수정하기 위한 지우개. 이 정도만 있으면 선생님이 아까 그 예시작품으로 보여준 그런 픽토그램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료는 일단 소개가 됐습니다. 재료는 이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내용의 그림을 그려서 픽토그램을 만들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선생님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우리 집에서 사용할 픽토그램 중에 우리가 이 생리현상 중에 하나인데 방귀를 낄 수도 있겠죠. 집안이니까 식구끼리 이제 편하게 있는 공간이니까. 근데 방귀를 껴도 되는 장소, 또 방귀를 끼면 안 되는 장소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픽토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필요한 내용들, 또 우리 집에서 이런 정도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좀 스케치를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재료들을 좀 치우고요. 재료들을 치우고 이게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영상을 확인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스케치를 좀 미리 해놨어요. 미리 해놨고 이 종이를 아마 다 쓰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흰색 도화지는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선생님은 이 3가지 색상의 도화지를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들을 좀 빼고 이 노란색은 배경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은 사람 형태를 그릴 거예요. 사람 형태를 그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사람 형태를 그리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 사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픽토그램을 표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는데 굳이 눈, 코, 입을 그린다든가 뭐 여자라고 해서 기다란 머리카락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손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다 그린다든가 이런 거 절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어떤 특정 형태를 알아볼 수 있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니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표현의 어떤 방식을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단순한 형태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뒷면에 지금 콤파스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2개를 그려놨어요.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동그라미를 그려놨고요. 그다음에 도화지 뒷면에도 이 동그라미 안쪽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적당한 크기의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그냥 다 손을 그러니까 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만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자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이 그림을 대략 스케치를 하는 형태에서 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빠른 동작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동그라미를 그릴 거고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몸통을 표현합니다. 몸통을 표현을 하고요. 자, 선생님이 그린 거는 지금 이제 다리 두 개를 그렸죠. 그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팔뚝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선을 이용해서 마치 구름 형태로 보이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방귀를 표현한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람 형태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간단하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오려서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좀 칼이 편해요. 왜냐면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절약이 될 수 있고 가위를 사용하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가위로 오릴 때에는 이 도화지 형태에서 그대로 형태를 오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변을 오려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을 오려놓으세요. 내가 그린 형태의 주변을 가위로 이렇게 오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다란 도화지가 이렇게 작게 됐죠.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의 형태와 이 구름 모양을 또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가위로 오리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의 형태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이 커다란 종이를 그냥 그대로 잡고 오리는 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오려내야 될 형태 주변을 가위로 먼저 오려놓고 그 형태를 깔끔하게 오려내는 것이 더 훨씬 빠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자, 가위로 먼저 이렇게 오려 보겠습니다. 직선 부분을 오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머리 부분 이것도 분리할 수 있겠죠. 예, 분리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역시 가위로 오려냅니다. 자, 동그란 모양 오려서 지금 머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머리 모양. 그리고 이 나머지 것들 형태는 선생님이 칼로 오릴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집에서 칼을 사용할 때에는 칼질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어떤 고무판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고무판을 댄다든가 아니면 뭐 두꺼운 종이를 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칼질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무판을 깔아놓고 하는 게 좀 안전하고 또 칼질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책상 위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방법 이런 것보다는 고무판을 깐다든가 아니면 종이를 깔아서 칼질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 오래전부터 작업을 할 때 고무판을 항상 깔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책상에 늘 이 고무판이 깔려 있는데 그래서 칼질하기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칼 사용도 일단 익숙하지 않지만 또 이런 것들이 집에 갖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이용해서 오려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칼을 이용해서 모양을 오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쭉쭉 그냥 오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오려내고요. 여기서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오려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칼질을 안 했네요.
해서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곡선을 이렇게 오리죠. 여기도 선을 따라서 오립니다. 자, 그러면 다리 한 짝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자, 이렇게 되면 팔 하나도 오려냈습니다. 자, 오려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칼로 하는 것보다 가위로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위로 마감을 합니다. 돌렸어요. 여기도 곡선 부분은 가위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팔뚝이 완성이 됐고요. 보질 종이는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팔이 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팔이 하나 있네요. 조각을 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리고, 여기서도 오리고, 또 오립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곡선 가위를 이용해서 오렸어요. 그래서 팔 하나 또 완성이 됐고요. 쓰레기는 좀 정리를 해가면서 오리면 덜 헷갈릴 것 같아요. 모양을 오려내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몸통을 이렇게 곡선 부분은 가위로 오려냅니다. 자, 이렇게 오렸습니다. 오렸고요. 여기를 지금 파내야 되는 거네요. 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파냈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형태가 완성이 됐고, 다리 이 부분이 지금 곡선 부분이 안 잘렸으니까 역시 가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위로 마무리 했고요. 여기도 좀 곡선 부분이 덜 다듬어졌네요. 가위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위로 정리를 하고, 이 무릎 부분도 역시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가위로 이렇게 선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모양이.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 형태에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팔뚝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고, 그리고 팔뚝 하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다리 하나가 어디 갔나요? 다리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스케치하는 형태에서 사람 모양이 나왔죠. 사람 모양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화된 표현이다. 그러니까 얼굴, 굳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그냥 동그라미 형태로 얼굴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옆모습이긴 하지만 코를 그린다든가 눈을 그린다든가 이런 표현 전혀 없죠. 단순하게 몸통과 연결된 다리 두 개, 그리고 옆모습에서 팔 두 개를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 또 빠졌네요. 이 구름 모양을 좀 오려야 되겠죠. 그죠? 구름 모양의 곡선인데 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칼을 이용해서 먼저 오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가위를 이용해서 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종이 조각들은 옆으로 좀 치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스케치 형태의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이대로 좀 밀어 놓고요. 이대로 밀어 놓고, 이번에는 빨간색 종입니다. 빨간색 종인데, 이 종이에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어요.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이 동그라미를 오려야 되겠죠? 동그라미를 오려는데, 역시 뭐 오려는 방법은 칼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위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은 이번에 칼을 이용해서 오려보겠습니다. 칼을 이용해서 오려는데요. 자, 선대로 이렇게 선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고무판이 없거나 칼질이 익숙치 않으면 가위로 충분히 오릴 수 있는 거니까 꼭 칼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대로 오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선이 오려졌어요. 가장자리 선이 오려졌고, 그 다음에 안쪽의 선을 또 같이 오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안쪽을 그 가위로 오린다면 어떻게 오려야 될까요? 먼저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아무 부분이나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구멍은 뭐 칼로 뚫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구멍을 일단 뚫어요. 구멍이 생기죠. 그러면 이 구멍을 이렇게 오리기 시작해서 안쪽에 선을 오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선을 해서 오려나가면 이렇게 가장자리와 안쪽의 선을 구분해서 충분히 오려볼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선생님도 마저 이렇게 칼로 오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오려냈고요.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오려졌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오려졌고, 이거를 노란색에 이렇게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여봅니다. 붙여보는데, 이 붙이는 거는 풀을 이용해서 붙이면 되겠죠. 풀을 이용해서 붙이고요. 그리고 모양대로 이렇게 오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자리 이제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집에서 작업을 할 때, 물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또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이렇게 풀칠을 할 때에는 가능한 이렇게 종이를 대놓고 풀칠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 풀칠을 할 때에는 가운데도 풀칠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가운데보다 가장자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자리에 풀칠을 꼼꼼하게 해줘야 종이가 정확하게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지금 바깥쪽 가장자리, 그 다음에 지금은 안쪽 가장자리를 풀칠을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가장자리가 풀칠이 잘 됐으면 안쪽에도 좀 중간중간 이렇게 풀칠을 좀 해주고요. 자, 이렇게 종이를 깔고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버릴 수 있는 종이, 버려도 되는 종이를 깔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종이를, 노란색 배경 종이를 이렇게 붙여봅니다. 붙였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고, 지그시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가 완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오려주면 되겠죠? 이 모양대로 오려주면 되는데, 뭐 가위로 오려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은 아까처럼 칼을 이용해서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노란색이 보이지 않는 게 오려주는 게 좋겠죠, 그쵸? 예. 자, 이렇게 되면 그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고양이가 올라왔네요. 이 고양이 때문에 지금 수업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양양거리고 혼낼 수도 없고 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형태, 이 배경이 만들어졌어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 오려놓은 그림들을 여기다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쪽에 다리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팔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팔 하나 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뽕 방구 모양. 자, 이렇게 하면은 픽토그램의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붙이는 방법도 역시 풀을 이용해서 붙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보면 연필 자국이 좀 보여요. 연필 자국이 보이는 거는 그만큼 좀 지저분하니까 붙이기 전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좀 선을 지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붙이기 전에 살짝 지우개로 선을 안 보이게 지어주면 픽토그램이 그만큼 좀 깨끗해 보이겠죠.
적당히 지워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위치를 잘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잘 정해서 이 모양대로 이제 풀칠을 하면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전체 화면에서 보니까 이 공간이 지금 여기보다는 좀 넓어졌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왕이면 이 사람 형태, 여러분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형태가 화면의 정중앙에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좀 내려보고 이렇게 하면 모양이 적당히 졌을까요? 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풀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칠을 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왕이면 버리는 종이를 좀 깔아놓고 풀칠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머리부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종이 조각은 이렇게 칼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잡고 편리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풀칠은 가장자리를 잘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칼 끝에 대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잡아주고 이 정도가 적당하다 싶으면 딱 눌러주고 칼 끝을 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몸통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이렇게 빼놓고 그대로 이 간격을 잘 봐서 몸통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집어 놓고 풀칠하면 되겠죠? 보이나? 보이는구나. 자, 가장자리 풀칠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칼끝으로 잡아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칼끝에 붙입니다. 칼끝에 붙이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위치가 어떤 위치가 제일 좋을지, 어떤 위치가 제일 안정감이 있을지, 목하고 몸통의 간격은 이 정도가 좋을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칼끝을 빼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이거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를 다리를 해서 역시 풀칠을 하고요. 역시 칼끝에 이거를 붙여서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절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맞았다 싶으면 칼끝을 빼주고요. 그리고 팔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다시 풀칠합니다. 풀칠을 했고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맞춰봅니다. 자, 이 간격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칼끝을 빼고 역시 손가락으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거를 또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맞춰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왕이면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좀 통일감 있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통일감 있게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좀 눌러주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이 부분에 붙여주면 그림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역시 이것도 풀칠을 합니다. 풀칠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됐어요.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 픽토그램에서 보면 방귀를 껴도 되는 장소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금지 표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금지 표시가 있으면 방귀를 끼면 안 되는 장소죠. 그래서 이 남은 이 빨간색 종이를 이용해서 금지 표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사선을 적당한 두께로 잘라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이 그린 이 테두리의 두께가 대략 한 2.5cm 정도가 나오네요. 2.5cm 정도. 2.5cm 정도가 나오면 여기서 지금 이게 한 칸이 1cm, 여기 1cm, 여기가 지금 2cm가 되네요. 이 공간이 2.2cm, 2.5cm가 좀 넘어요. 그래서 좀 선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하고 칼을 이용해서 한 번에 오릴 건데요.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은 가위로 충분히 이렇게 오릴 수 있죠. 이렇게 선을 좀 그려놓은 다음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하고 칼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손 다치지 않게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를 고정하는 선의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 지금 손이 좀 큰데 자의 윗부분과 자의 아랫부분을 꽉 힘을 줘서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칼을 이용해서 한 번에 그냥 딱 오려주는 게 제일 편해요. 한 번에. 칼질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종이가 지저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한 번에 딱 오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빨간색 띠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빨간색 띠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거를 어떤 위치에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여보면 금지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맞춰서 잘라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 정도에서 이걸 살짝 이 모양대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줬어요. 없애버려. 자,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붙여주면 픽토그램을 두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붙여놨을 때는 방귀를 끼면 안 되는 장소, 사선을 떼면 방귀를 껴도 되는 장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픽토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좀 종이가 좀 두꺼운 종인데 살짝 두꺼운 종이에요. 일반 도화지보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있는 뭐 스케치북 한 장 뜯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색종이를 이용해서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종이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표현하고 또 풀로 붙이고 한 다음에 이 그림 크기가 너무 좀 작다. 그럴 때는 이렇게 커다란 도화지의 배경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그 형태를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 픽토그램은 여러분들 그 집에 필요한 장소에 이렇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여서 활용을 한다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용된 재료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종이 자체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해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엄마나 아빠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재미있는 또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픽토그램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아마 시간이 선생님은 좀 빠르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끝내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또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재료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좀 해놔야 되고, 또 그 스케치도 좀 연습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 있게 작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집에서 멋지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디자인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또 어떤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